내부 임직원 대상으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당시 노태문 사장은 다음과 같이 공언을 했습니다. 갤럭시를 뛰어넘는 전용 AP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테크에 진심을 더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삼성 갤럭시 4세대 폴더블 폰의 정식 출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황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보다 못한 업그레이드 수준이라서 고심 끝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매년 2대 이상의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해왔지만 올해는 단 한 대의 갤럭시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GOS는 그만큼 치명적인 사안이었고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미스터 갤럭시 신종준 사장이 MWC 2015 직전의 언팩 행사에서 자신이 엔지니어라는 점을 부각시켰던 장면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느껴집니다. 네이티브와는 거리가 먼 본인 발음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두고 제가 최고의 발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 모국어는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방문한 부분은 언팩 역사상 최고의 멘트로 손꼽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GOS 사태가 터지면서 엔지니어의 본분을 잊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혁신을 한다는 기술우위의 삼성은 과연 존재하는 게 맞는지라는 근원적인 의문부호가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원가 절감 기조는 더 강해지니 이는 천하의 장사꾼이 아닌 천하의 장사치로 전락한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시선은 4세대 폴더블 폰의 뒤를 이을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다이아몬드라는 코드명으로 개발 중인 갤럭시 S23 시리즈 주요 사항에 대한 루머가 여러가지 소스를 통해 확인되면서 점점 베일을 벗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정통한 소식통으로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먼과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밍치거가 있다면 삼성 소식에는 중국의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날 올린 따끈따끈한 트윗을 살펴보면 먼저 갤럭시 S23 울트라 예상 스펙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첫 번째, 배터리 용량, 두 번째, 두께, 세 번째, 디스플레이 순으로 언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0.1mm에서 0.2mm 가량 커지는 것을 제외하면 외관상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며 8.9mm 두께, 5000mAh 배터리, 6.8인치 3088-1440 WQHD급 해상도는 동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태문 사장이 오피셜로 얘기한 것처럼 S23 울트라 역시 노트 시리즈를 개성한 모델이기 때문에 S펜이 기기내에 수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뒤에는 아이스 유니버스의 주관적인 의견이 적혀져 있는데 스냅드래곤 A 2세대와 원 UI 5.1이 훌륭하게 나올 수만 있다면 외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게 눈에 띕니다. 갤럭시 S23에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는 예전에도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밍치거의 트위터에서 퀄컴은 퀄컴 S23의 유일한 프로세서 공급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선보였던 삼성 익시노스, 퀄컴 스냅드래곤의 모바일 AP를 함께 사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포기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이 전량 탑재된 2014년 갤럭시 S5, 삼성 익시노스가 단독 적용된 2015년 갤럭시 S6를 제외하면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갤럭시 S23 시리즈에 적용된다면 무려 8년 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이와 같은 대격변을 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 엑시노스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원래 계획은 엑시노스 탑재율을 40%에서 50%까지 높여 퀄컴과 같은 경쟁사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율과 전성비로 인해 엑시노스 2200의 비중을 늘리려는 계획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4세대 폴더블폰 역시 퀄컴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가 전량 탑재됨에 따라 2018년 48%였던 엑시노스 탑재율은 2022년 현재 기준 2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내부 임직원 대상으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당시 노태문 사장은 다음과 같이 공언을 했습니다. 갤럭시를 뛰어넘는 전용 AP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엑시노스를 뛰어넘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엑시노스라는 선택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만큼 수직 계열화 포트폴리오로 자생력을 추구하겠다는 체면을 내세울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판매량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단일 모델 기준 4천만 대 내외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플래그십 라인업이 갤럭시 S 시리즈인 만큼 퀄컴 입장에서 보면 갤럭시 S23 시리즈에 스냅드래곤 칩이 단독 탑재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칩셋 전쟁에서 엑시노스에 승리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은 엑시노스 사업 중단설을 일축했지만 단기적으로는 퀄컴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SoC 사업 모델을 재정비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 만큼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폐장이 되어버린 삼성이기 때문에 최근 이루어졌을 퀄컴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많은 것을 양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퀄컴의 차기 지문 인식 센서가 채택될 것이라는 썰이 돌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죠. IT 팁스터 엘빈에 따르면 갤럭시 S23 울트라에 3D 소니맥스 3세대 제품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작 갤럭시 S22에 들어간 지문 인식 범위보다 무려 4배가 넓다고 하는데 만약 인식률, 반응 속도까지 개선된다면 드라마틱한 수준의 체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갤럭시 S23 울트라 카메라에는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이 카메라 협력업체에게 차기 플래그십 모델은 200메가픽셀, 즉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어깨 최소인 0.56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2억 개의 화소를 탑재한 이미지 센서 아이소스 HP3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시기적으로 볼 때 갤럭시 S23 울트라에 탑재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